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40분 전 공지 그리고 스마트 계약 통합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좀 다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시황 분석 쪽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블룸버그의 수석 소송 분석가인 이 일리엇 스테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미국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할 확률이 70%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코인베이스의 투자 계약에 대한 정의 없는 SEC가 제시한 정의보다 더 정확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팍스 비즈니스의 수석 기자 이분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블랙록이 현물 리플 ETF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 블랙록의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리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리플 SEC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 토레스 판사는 리플 보안도 아닌 이런 규제의 회색 영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2024년 이제 첫 2주 동안 폴리곤 NFT 마켓플레이스의 일일 거래량이 480만 달러 이상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또 의미있게 작용할 수 있고, 이제 코인 시장, 아니 NFT 시장이 정확히 맞겠죠. 자, NFT 시장이 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테라폼 랩스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은 이렇게 마이크 노보그레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분석가예요, 이분이. 자, GBTC의 250억 달러에서 청산 완료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변동이 없거나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반면에 이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마이크 노보그레츠는 사람들이 GBTC를 매도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다른 ETF로 이동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6개월 안에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한편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지난주 총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소한 유출을 기록을 했지만 이 최고 수치는 총 118억 달러에 달하는 매우 높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내용 볼게요. 되게 다룰 내용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비용이 높은 발행사들이 29억 달러의 어떻게 됩니까? 유출을 기록하면서 뭔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 발행된 ETF는 출시 이후에 41억 3천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이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인 이 헤이어 씨는 헤이어 씨가 아니라 하이에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하이에스 씨는 이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고 3월 29일 3만 5천 달러 상당의 행사 풋 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는 이 미국 재무부가 1월 31일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 총 5BTC의 풋 옵션을 구매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당 0.025 비트코인의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을 이럴 가능성들을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출 프로토콜에서 활성 대출의 총 가치가 2022년 우리 6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70억 달러를 처음으로 초과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코인 시장이 그만큼 떨어진다 어쩐다 해도 뭔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FTX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에 약 10억 달러를 매각해서 유출의 상당 부분을 설명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분에 따르면 이분이 뭐라고 좀 떠드는데,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다음 주에
100만 개의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뭔가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뭔가 더 좋다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게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 약간 너무 어그로성 이런 발언들이 좀 짙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응원합니다. 어제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파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모바일 채굴 프로젝트는 파이 표준에 따라 평가를 한다. 파이 네트워크가 대중화된 모바일 채굴 전략을 사용해서 사용자를 유치한 다음 KYC를 위해 사용자에게 3달러를 청구할 수는 없다. 확실하다면 사용자가 기본 토큰으로 KYC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세요 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의 원천지를 찾아봤습니다. 그거가 아까 있었는데 제가 어디론가 좀 날려먹은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보면은 본덱스에서 뭐 3달러에 KYC 인증을 해준다 하면서 그 사칭 계정이니까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파이라는 거는 KYC 인증이 뭐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KYC 인증이 되면은 어차피 1파이를 지불하게 돼 있는 거, 그게 정답인데, 그거 외적인 거를 자꾸 갖다가 가타부타 따지면 이건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KYC 인증이라는 거 계속 진행되는 대로 냅두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민감해지거나 좀 더 남들보다 KYC를 빨리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는, 요런 부분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일단 290만을 돌파해서 약간의 정체기에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잠깐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파이 통계를 잠깐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면 418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뭔가 지갑이 늘어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역시나 4일 연속 지금 빵빵빵빵 떠있는 이 모습이 살짝 안타까워요. 그래도 반짝 34,000, 36,000 이렇게 떴을 때 좀 좋은 기운을 느꼈는데, 반대로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20만 5,810에서 지금 멈춰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우리가 뭐 부자 순위에서 여전히 2297만짜리 저 텔토크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자, 그리고 노드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태. 소량 줄어들고 있지만 많이는 아닌데 아무튼 조금 심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부분을 살펴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뭐 40분 전에 올라왔던 이 공지, 사실은 이 공지는 전에 우리가 공지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지한 게 아니라 코어팀에서 공지했던 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센 거를 바란다 이런 건 아니에요. KYC 프로세스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KYC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신경을 쓰겠다 이런 부분들, 제가 먼저 번에 이거 올라오자마자 바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KYC 인증에 대해서는 이런 실적 이런 걸 쭉 본다라고 할지라도 백날 봐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KYC 인증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내가 통과를 하냐 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오늘도 검정 엄청 뜨네요 라고 해서 우리 민주님께서 리치방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많은 부분에 KYC 인증을 통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님이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 네트워크 이제 모자 이런 것도 막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지 나눠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겼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옷 같은 경우에도 카라티 이런 게 제작이 됐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좀 뭔가 느낌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세탁기는 아니더라도 빨래 몇 번 돌리면 좀 훼손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좀 있어 보여요.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내용인 우리 스마트 계약 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파이 네트워크 스마트 계약 통합 공개에서 분산형 거래의 새로운 시대 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인 움직임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스마트 계약 도입을 하여서 사용자가 기본 암호화폐인 파이를 사용하여 원활하고 안전하며 분산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 개발은 빠르게 진화하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파이를 다목적 디지털 자산으로 확립하는 데 중요한 단계다라고 나와 있고, 스마트 계약을 파이 네트워크에 통합하면 사용자가 NFT, 디파이 및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거래를 생성 실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대요. 파이 네트워크의 스마트 계약 통합의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계약 생성, 그리고 정보 검증,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좀 사실 저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냥 주요 특징이라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다 보니까 이거를 특징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파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파이는 단순한 디지털 통화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파이는 유틸리티는 기존 트랜잭션을 넘어 확장되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커뮤니티 중심 접근 방식을 육성한다 돼 있고 커뮤니티는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그게 맞나요? 스마트 계약 통합 공개를 한 게 실제로 맞는지 이게 의문점이 좀 들어요. 여기는 보면은 직접적으로 코어팀의 공식 공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링크를 공유하면서 뭔가 파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얘기했는데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 조금 그 단어가 애매하긴 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잘 봤을 때 코어팀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통합은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내에서 추가적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NFT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요 NFT 쪽으로는 그렇게 밀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계 1위라고 했던 오픈시가 지금 블러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엔 블러 쪽으로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뭔가 보면은 파이가 새로운 NFT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코인 쪽에 좀 더 뭔가 같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한계성은 분명히 현재로선 존재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코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코인에 대한 가치 그리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파이 1파이당 가치 그리고 판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그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서 발전을 시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 메인넷을 하기 위한 목표 KYC 1,500만 명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그 코인 1,000만 명, 지갑 생성 1,000만 명, 그 다음에 앱이 100개 있어야 되는데 이 앱부터 일단 발전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고 저 앱을 먼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용자 인증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쓰면은 그래도 1, 2분기에 해결된다 쳤을 때 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보고 좀 주변에 정말 프로그램이나 코딩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영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파이 생태계의 기여에 이바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끝나는 줄 알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본덱스 CEO 아까 관련해서 얘기했었죠? 본덱스 CEO는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인 3M 사용자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KYC 3달러를 청구하면서 쓸모없는 채굴 프로젝트를 요구했다. 파이 네트워크는 800만 명의 KYC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파이 40개 앱 합리적인 온오프라인 인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CEO 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기꾼들은 뭡니까? 이게 약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또 전문성 있는 내용을 가져왔죠. 실제로 본덱스 그룹에서는 그런 내용이 오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본덱스 이렇게 이그나시오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그나시오 P 본덱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자체가 뭔가 좀 안 맞아요. 자, 그리고 CEO 본덱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저 내용이 있나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제가 진위오브 파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본덱스에서 검색했을 때, 자, CEO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은 we have 3M users. 만약에 이게 요 본덱스에서 정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본덱스는 나락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본덱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뭔가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과연 저 내용이 맞나라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껴맞추기식이 돼버렸네. 자, 보시면은 본덱스 이거 왜 이름을 바꿨지 근데? 자, 보시면 그리고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좀 특이한데? 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 자, we have 3M users 돼 있는데 대문자 이건 맞고
자, 보시면 요 내용이 원본인데, 실제로 본덱스 CEO 얘기를 했었네요. 자, 보시면, 자, 3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 TG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할 자금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KYC를 하지 않는 한 SEC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는 항공기를 내릴 수 없다. 사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생각하고 묻고 정보를 제공받아라. 최소 2,000달러 수익에 대한 3달러는 견고한 투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파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 본덱스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 있죠. RF 안사리 씨가 얘기했던 것도 한번 제가 긁어볼게요. 자, 이 내용이거든요. 3달러는 과금은 사기인데 아프리카나 다른 가난한 나라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KYC 과금을 하는 거죠 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3달러? 근데 이거 언제 KYC 인증할 때 우리 돈을 냈었나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좀 뭐랄까, KYC 인증은 과거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덱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3달러에 물타기가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참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시간 제가 한번 파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